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크롤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가 12%라는 급락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중에 미 선물 지수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나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긴 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을 보이긴 했었지만 어느 정도는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시장에서 이제 부양책이란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의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향후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큰 폭의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 공포감에 질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공포란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수준에 들어오느냐 이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저께 국내 증시를 봐도 그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서 하락이 워낙에 세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매가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투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시장에서 이 부분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이 공포가 좀 완화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너무나 공포감에 질려있기 때문에 회사들에 대한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밸류라든지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는 추가적인 공포보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1700포인트를 이탈한 1672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2.47%라는 하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했다가 됩니다. 거래대금은 9조 5천억 정도로 좀 더 확대가 되었고 외국인들이 다시금 1조 이상의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기간에서는 이제 3,500억이라는 매수를 붙이긴 했지만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세가 세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하락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나타내지 못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2.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선물 쪽에서가 하락이 거래소보다 좀 더 높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 시장에 대한 선물이란 거는 말 그대로 향후 앞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더 크게 나타나겠었는데 결과적으로 3,100개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베이시스는 소폭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장중에 베이시스를 0.5% 정도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장 마감 무렵에 역시 추가적으로 1%가 넘는 베이시스가 나타났다가 되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2%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2,500억에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다가 되고 기관 역시도 매수를 보여줬다가 된다.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거래소하고는 달리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동반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도 이제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 3%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소폭의 약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는다. 중국에서는 이제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은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다. 기존에 있었던 단순하게 이제 건설을 한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5G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된다.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다 정도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미증시는 다시금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바로 전날 12%라는 대규모의 폭락이 나타났던 부분에 비하면 절반도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전에 바로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8월 때까지 갈 수 있고 미국의 경기는 이제 불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해 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공포가 더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 부양책을 당연히 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가 1차적인 것이고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언젠가 한순간에 바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 데가 용이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조 2천억 불 규모까지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패키지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양책 패키지가 의회에서 통과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시장에서 미국이 불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의회에서 통과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이제 CP 이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앞전에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고 나서 침체가 되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이런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유가 하락의 첫 번째 요인이 됐던 케이스였는데 그러고 나서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가 감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가의 하락을 좀 더 부추겼던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유가에서 감산이란 부분보다 실제로 경기 자체가 침체를 한다는 부분이 더 크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끄고 내려간다 되고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생산 단가가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부도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용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연준에서 CP 매입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그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기업들의 CP라는 부분을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준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행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대규모의 부양책이라는 부분은 발표를 했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다 발표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CP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규모의 확대는 있을 수 있다 정도가 된다라도 대부분의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런 대규모의 부양책들이 시장에서 효과가 나오느냐는 결국 시간이 결과를 증명해 준다가 될 것이고 이제 코로나19의 급증세란 부분도 어저께 미증시에서 영향을 주긴 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부분도 완화되는 구조에 들어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확진세에 대한 공포감과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호재, 그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의 그동안은 악재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했었다면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타났지만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신용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에너지 기업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S&P 지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S&P 지수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이 변동성이 앞전에 뭐 9%의 급등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7% 급락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의 역시 급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금요일 날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워낙에 크게 하락 쪽에다가 대부분이 쏠려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의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변동성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크다가 될 수 있는데 어저께 미증시에서의 이제 30분 봉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30분 봉사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전에 3월 3일, 3월 초를 이제 고가로 이제 나타났는데 물론 그 앞전부터 하락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냐 이 부분을 따지려면은 우선은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나는 그 추세 라인대를 우선은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S&P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560에서 2,590포인트 이 라인대를 올라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되는데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어저께 상승을 어느 정도 잘 나타냈다 되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선은 짧게 한번 보도록 하죠. 미증시가 이제 앞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7%, 8%, 9% 정도의 급락이 나타날 때 보면은 미증시가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타났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바로 아주 짧은 시간에 급등이 나타난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강세를 띄우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포성이 있다는 발언을 나타내주면서 그 부분이 다시금 급락으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간에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잠깐 갔지만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가를 만들고 나서 내려오다가 다시금 소화하는 과정.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앞전에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 급락 이게 워낙에 나타났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앞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 할 수 있는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 되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타나던 이 추세 라인대 넘어간다 되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미증시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 라인대를 돌파 지지 안착까지 해주면 금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에 미 선물 옵션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대를 넘어가는 과정이 역시 필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대가 지금 이제 오늘 미증시가 되겠죠. 끝난 거 말고 그때 이제 대충 7,350포인트 정도 넘어가느냐 맞춰진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S&P 같은 경우는 약간 세게 형태의 하락이었다면은 나스닥은 채널 패턴 형태의 하락은 거의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라인대를 이제 저항으로 인식을 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었는데 이 라인대를 역시 넘어가느냐 그리고 넘어가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아주냐가 이제 오늘과 내일 미증시 사이에서 끝난다 되면은 역시 만기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은 워낙에 크게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면은 그때는 기술적 반등이 강해진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끝났다가 됩니다. 뭐 굳이 하나 정도 더 언급을 하자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부분, 이 부분은 인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 행정부라든지 세계 각국에서의 부양책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기대치를 가져지느냐 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 여전히 전 세계 증시에서는 강한 케이스에 속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어저께 장중에 하락을 나타냈던 자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실제로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춘절 이후 저점을 만들었던 그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실제적으로는 추세 라인대 하단 자리 동일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자체적으로 먼저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하단 자리 때 우선은 중국은 만들어줬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단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돌파하는 과정은 여전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바닥을 만들어주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미증시가 서서히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2%대의 하락을 보인 반면 코스닥이 2%의 상승을 보였는데 우선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3%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가 은행이라든지 보험 쪽에서가 굉장히 큰 폭의 투매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포 구간을 나타내다 보면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작은 거 하나만 안 좋다 나와도 시장에서는 다 안 좋다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에서가 크게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행에서의 예대 마진이 또다시 축소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정말 무너지게 되고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도가 나게 된다면 그때 은행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가 자산가치 0.2 정도로 내려온 상태고요. 거기다가 현재 올해 실적에 둔화된다 하더라도 거의 배당 수익률이 8% 이상까지도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KB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KB 같은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얼마냐? 외국인 6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크게 빠져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은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도 반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됐는데 우선은 안 좋은 것만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띈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제약 쪽은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가 동일하다가 되고 오히려 이제 내수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오히려 내수 관련된 쪽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 기대치 형성되면서 내수가 좀 더 강세에 뛰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5,400원 정도의 매도를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에서 IT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그 미증시와 연동이 센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출회되었다 이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미증시도 하락이 세게 떨어졌다. 그동안의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라고 볼 때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만큼 다시 판매가 나올 때 그 영향을 삼성전자가 받는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수의 경우는 이제 동반 매수가 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은 지금의 사태에서 그나마 햇빛처가 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관에서 수급은 뭐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는 뭐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샀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로 30분 봉사에서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점을 좀 더 깼다.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밸류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1900포인트 이하는 1700이건 1600이건 1800이건 다 똑같이 과매도 구간 이런 거는 변동이 없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이런 공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단기 추세는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상으로는 이제 미증시와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3월 초에 고가 라인 때 2085포인트, 90포인트를 기준으로 할 때 하락 추세 이 라인을 넘어가는 자리가 실제로는 내일까지가 될 것 같은데 1750이라는 자리대 전후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자리대 우선은 중간 마디가 1720포인트인데 이 자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와 그리고 나중에 1750포인트 이 두 개의 라인을 이번 주까지 돌파와 안착까지 가능해진다면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 자리를 나올 수 있는 18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저점이 완성되었다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연결선물지수도 바로 보도록 하죠. 연결선물지수는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연결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231.1자리 이 자리가 중간 맞아야 되는 거고 이 라인 따 역시 추세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가 먼저 나온다가 되는 쪽이 실제로는 대형 쪽에서 먼저 나온다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될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려면 그때는 243자리 정도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저께 오히려 상승을 나타냈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51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는 올라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락이 좀 더 적게 나오다가 나중에 크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추세 라인대가 560선을 넘어가야지 추세 라인대를 넘어간다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먼저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이 먼저가 맞는다. 나중에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는 과정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늦는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먼저 맞는 것이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최저 바닥을 먼저 맞는 것은 코스닥이 맞는다. 그 이후에 단기 하락을 먼저 추세를 돌파한다 쪽은 대형,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이런 순으로 될 겁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각국의 정부 부양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국회에서 부양책이 통과되었는데 대부분의 각국에 대한 부양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하고의 관세 인하를 하느냐 이 부분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 공포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추가적인 확진자 수가 급증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와 악재 이 사이에서 어느 쪽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실릴 거냐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 반등 국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난다가 될 경우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앞전에 시장에서 장중 등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서히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장에서 펄하고 얘기하는 거는 기업들의 이 전망인데 현재는 기업들의 이 전망 자체가 예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얼마큼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낮게 형성됐던 부분이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퍼에 대한 신뢰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도 미국에서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시장에서는 자산가치가 얼마냐를 더 많이 따지는 그런 상태가 들어오는데 현재는 자산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낮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이제 시총상위 대형에서 0.2에서 0.4 미만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증시가 IF 이후로는 최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4에서 8%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현재는 연속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미증시가 상승하는지만 확인하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국내 증시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